청년이 뜻을 이루는 시간의 축제, 청년이 청년하다. 2021 광주 청년주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9일부터 오늘 21일까지 이곳 광주 시민회관에서 광주 청년주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인 만큼 힘차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한번 환호와 박수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광주 청년TV 유튜브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박수와 환호 대신 댓글로 소통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 만큼 아쉬움이 남지 않게 또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뜻깊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시간은 마음치유 공감 토크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지친 청년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따뜻한 프로그램 진행 준비해봤는데요. 네, 마음치유 공감 토크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또 현장에 함께 하시는 우리 청년분들, 가족분들 열심히 응원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힘차게 부탁드릴게요. 저와 함께 옆에 아주 멋진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용희 소장님부터 자기소개 한번 멋있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유,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심리코칭연구소 CNC의 이용희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양쪽 옆에 양대 산맥을 모시고 가운데 탁 앉아 계시는 키도 우리보다 별로 크지 않지만 무게중심을 잡고 계시는 우리 청년 이장 피아골 미선 씨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올해 15년째 농업의 길을 가고 있는 청년 농부이자 지리산 피아골 식품의 대표 피아골 미선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번에 찾아뵐 때만 해도 얼굴이 안 빨개지시더니 오늘 얼굴이 살짝 좀 빨개졌어요. 아, 네, 지금 제가 떠 있어가지고 언제 여기서 미끄러질지 몰라서 되게 불안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좀 신발을 좀 빌려드릴까 했는데 15cm 신발을 그것까지는 안 필요할 것 같고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영상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거든요. 우리 피아골 미선 씨 과연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자리에 청년들과 함께하게 되었는지 짧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뜻 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던 말지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굉장히 영상으로만 만나봤는데 그 15년 동안의 그런 생활과 시작과 지금 현재 모습이 그려질 정도로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소장님 어때요? 우리 미선 씨, 우리 피아콜 미선 씨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있나요? 그 청년들 중에? 그런 시도들을 참 많이 해보려고는 하나 어떤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이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기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사실 제 주변에서 많이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되게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사실. 예. 그럼 소장님 입장에서 더 대견하시겠어요. 굉장히 많은 청년들 그리고 어떤 갈등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 많을 텐데 굉장히 좀 멋진 거 맞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저의 평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미 이 영상에서 이분의 삶이 고스란히 보여지잖아요. 또 중간중간 보여지는 그 밝은 미소가 뭐 많은 것들을 이미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굉장히 감동스럽게 왔습니다. 네. 저는 이거 영상 보면서 겁도 없다 이 생각했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난 거예요? 그때 15년 전이면 아까 2020년에 35이면 그때 올해 나이가 나오고 한 15년 전이면 그때 나이가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해요? 궁금하네. 사실 어렵죠. 예, 뭔가를 선택을 하고 선택에 의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과연 내 결정이 맞나라는 생각에 대한 이 두려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하지만 저는 자신 있는 일과 좋아하는 일이 명확히 구분이 됐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자신 있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곳에서 하고 싶어서 제 고향인 피아골로 과감하게 들어왔습니다. 막 들어왔을 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제 친구들하고 약속했었다. 여기 다시 모여 살기로. 근데 나는 왔는데 친구들은 안 왔을 수도 있잖아. 그 친구들은 뭐 졸업 후에 도시에 있을 수도 있고 난 시골에 있고. 그럴 때 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니요. 되게 뭔가 소외된 느낌? 네. 그러니까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시골에 저 혼자밖에 없고 고향인 곳으로 돌아왔지만은 사실 되게 외로웠어요. 동무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의 청년 농업인에 대한 인식과 제가 15년 전에 농촌으로 돌아왔을 때 시선은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남성이 아닌 여성이다 보니까는 쟤는 능력이 없는 사람, 공부를 못하니까 들어와서 지네 엄마 아빠 하는 식당이나 하려고. 그래서 되게 그때는 편견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청년에 대한 뭐 정책이나 지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좀 외로운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싸우면서 승리하신 거네요? 네, 지금은 승리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까 그 선택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와 보니 내가 승리했고 잘 됐구나라고 좀 편안함이 있지만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순간에는 굉장한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가장 좀 그 갈팡질팡했던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과연 지금 다 그러죠. 과연 내가 여기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다들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누구도 이해 못한 상황에서 농촌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에서 잘 버텨내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하면 사실 내가 이것을 하겠어라고 하는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선택이라는 거는 뭔가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이거든요. 내가 누릴 수 있다면 그 반대에서 내가 내려놔야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내려놓는 것이 사실은 아까워서 또 이렇게 선택을 망설일 때도 있거든요. 그 좀 내려놔야만 했던 거. 내려놔야 했던 거 22살에 그 도시에서 넣을 수 있었던 그 시간? 네. 그리고 화장하는 거, 아, 진짜. 옷 입는 거, 뭐, 예쁜 옷 입고 막 친 입고 일할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시골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잖아요. 사실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정말 나는 도시에 나가서 도시에 이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또 문화거리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재미있게 그런 나의 젊은 시간을 보내야지라고 이제 했었는데 막상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는 이제 아마 친구들하고 비교되는 게 있죠. 예, 비교되는 것도 있고 그걸 좀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의 시골에서
이렇게 고무신 신고 화장도 안 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정말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향기가 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근데 아니에요? 막상 그 22살, 23살에 그 친구들이 이제 주말이나 방학 되면 내려오잖아요. 그때 저를 이렇게 만났는데 그 친구 눈빛에서 저를 바라보는 이 부끄러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만났는데 이게 이쁜 옷도 입고 화장도 이쁘게 할 줄 알았는데 얘가 너무 그냥 프리하게 고무신 신고 창피하지. 예, 그래서 내 친구가 이러면 창피하지. 진짜 그때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저의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시간을 제가 지나왔기 때문에 이런 값진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꼭 뭔가 내려놓고 또 놓아버리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항상 그렇거든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셨는데 나를 깨끗하게 키운 이유가 농사 짓지 말라고 키웠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식당을 하시잖아요. 피아골에서. 근데 뭔가 식당 일을 같이 하겠다고 집으로 돌아온 딸에게 막 엄마 아빠가 내가 너 그러려고 대학 보낸 줄 아니, 내가 너 그러려고 이렇게 키운 줄 아니, 또 큰딸이시잖아요. 네네. 뭐 그런 좀 부담감은 없었어요? 부모님이 의외로 반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왔을 때 저는 꼭 부모님이 하고 있는 식당만 하겠다고 온 게 아니라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게 남들은 장 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음식하는 게. 근데 저희는 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하고 해왔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저희의 일상생활이고 소꿉놀이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되게 자신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발효식품이나 음식에 이제 꿈을 가지고 돌아는 왔죠. 네. 소장님 그러면 이런 자신감은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혹시? 일단 대단한 것이고 대단한 것이고 본인이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왔을 때 가장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가까이에 사는 누굴까요? 가족. 그 중에서도 부모님들의 그 일치 여부, 의견의 동의, 부동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는 20대셨으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어린 시절이었고 좀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했던 시간일 텐데 그때 이제 부모님들 거기에 어떻게 동의하느냐, 부동의하느냐 여부가 굉장한 결정적 요소가 됐을 텐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이장님은 부모님들이 그래 기꺼이 함께 하자라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혹시 제가 잠깐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혹시 슬라이드에서 우리 3페이지를 잠깐만 펴주시면 화면을 좀 잠깐 같이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진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진로라고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진로하면 곧 꿈이나 직업, 직장에 머물기 마련인데 진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떤 삶의 의미를 실현하면서 살 거냐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의 고민이거든요. 근데 그중에 중요한 고민이 진로 성숙도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얼마만큼의 고민을 하고 있느냐 그 여부인데 그 진로 성숙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바로 독립성과 가족 일치성이라는 거예요. 자, 독립성은 뭘까요? 독립성?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보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족 일치성은 뭘까요? 의존하는 거? 그렇지. 가족들이 거기에 동의했느냐, 부동의했느냐. 그럼 제일 좋은 것은 독립성도 높고 가족 일치성도 높은 상태. 지금 우리 이장님 같은 상태.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갈등할 때 보면 독립성은 높아요. 근데 일치성이 떨어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자녀들은 엄마, 아빠, 부모님 나 이거 한번 해볼래요? 했는데 부모들의 반응. 야, 그거 해서 먹고 살겠냐? 내가 지금 너 그런 거 시키려고 내가 지금 이 고생한 줄 알아? 라고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일치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자녀들과 부모님은 다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질 수밖에 없어. 왜? 부모님들이 힘이 세거든. 일단은 부모님들의 경제력이 대단하죠. 기어이 네 생각대로 하겠다 이거지. 그럼 뭐라 그래 부모님들이?
알았어. 돈은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벌어서 네가 알아서 아, 해. 와닿는다. 이런 얘기하고 또 하나는 내가 그 고생하면서 너를 키운 이유가 그런 건 줄 아니? 하면서 자녀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유발을 시켜요. 그럼 이제 자녀들의 성향에 따라서는 아유 알았어요 하고 부모님의 의견에 동의를 해버리죠. 그럼 일순간에 이제 갈등은 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속에서 계속 이제 불편함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이제 안 좋은 것은 독립성도 낮고 가족 일체성도 낮은 상태예요. 제가 넘겨야 되겠다. 요 상태. 요거는 이제 자녀들이 뭘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근데 가족 일체성 높아.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겠다. 이런. 아니. 부모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거지. 부모님들이 의사결정을 해준 거예요. 야, 옛날 우리 그 성역활 고정관념을 보면 여자애들한테는 뭐라고 그래? 시집살가. 시집잘 가. 간호학과 가, 간호학과. 학교 선생님 하면 되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해버리면서 본인의 뜻과는 다른 이미 결정된 무언가를 끌려가게 되니까 하면서도 재미가 없죠. 이제 가장 최악은 이거죠. 가장 좋은 건 독립성도 높고 가족 일체도 높을 때고 가장 최악은 둘 다 낮을 때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것도 없는 아주 무기력한 상태인데 부모들도 그냥 너 알아서 해라 라고 해버리는 상태. 겉보기로는 갈등도 없고 조용한 것 같지만 이제 어찌 보면 되게 방임된 상태, 무관심한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태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이상적인 상태인 거예요. 굉장한 고민과 함께 맞아요. 결정을 했고 가족들이 함께 동의를 해주신 거지. 저번에 저희 봤잖아요. 같이 방문했을 때. 네, 화면 접어주십시오. 네. 같이 방문했을 때 서로 도와가면서 가족분들이 하고 일단 딱 중심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한 15년 동안 엄청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청년이장은 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저를 만약에 청년이장 시켜주시면 제가 장을 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셨나요? 어떻게? 이제 마을이 시골인데요. 저희 가구 수가 30가구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적은 가구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이장이라는 업무가 한 마을의 그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 큰 가운데 첫 번째 추대를 이제 26살보다 더 어린 나이에 한번 받았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때는 이제 저도 그 농촌에 적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거절을 했고 두 번째 추대가 있었을 때 사실 이제 저희 마을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느 마을이건 다 조금씩의 이제 불화들은 조금씩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어른들의 연결고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비둘기처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마을에서 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제 그런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장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그 되게 컨텐츠가 많더라고요. 제품도 많고 네.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다고 했는데 그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품들에 대해서 과연 그 젊은 나이에 21살, 2살이란 나이에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에 시골로 왔어. 부모님이 식당을 하셔. 근데 뭔가 부모님이 하고 있는 일을 돕는데 거기에서 서로 윈윈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내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하고 또 부모님의 식당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까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뭔가 그냥 딱 응집력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소개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우리 청년들이 사실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아무래도 개인의 꿈도 있지만은 사실 가족에 관한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세 자매 중에서 장녀였고 저희 집안에 이런 이제 가장 아닌 가장으로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었는데요. 지역에서 뭔가 창업을 하려면 사실 자본금들이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제가 만약에 부잣집 딸이었으면 그냥 이렇게 막 건물도 지어주고 했을 텐데, 그래서 아무 자본금 없이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면서 저는 농산물 유통을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이렇게 공판장에 올려서 이제 또 수익금도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차 지역에 있는 그런
농산물들의 부가가치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함께 이렇게 장독 관리하면서 만들었던 고로쇠 수액으로, 그래서 이제 봄의 제철 상품인 고로쇠 수액으로 저희는 지금 된장, 간장, 그리고 그 외 고추장, 뭐 청국장 등 발효식품 한 15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저처럼 젊은 청년들, 평균 나이 27세 청년들 14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현재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도 함께 창출해 드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면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지금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궁금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때 갔을 때, 부자이시네요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영상에 다 이겼어. 다 다 승승장구야. 다 깜짝- 있더라니까. 무슨 빌리지예요, 빌리지. 아니에요. 근데 영상에서도 봤듯이 뭐 이렇게 새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고 물려 입을 정도로 그냥 성실한 부모님 밑에서 성실하게 함께 해온 이제 그런 새 자매잖아요. 네네. 근데 혹시 그 귀농하시고 좀 형편이 좀 더 좋아졌나요? 지금은 좀 많이 안정이 됐죠.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는 새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저랑 둘째까지는. 그래서 참 이게 가슴속에 멍이 되고 한이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막둥이만큼은 꼭 새 교복을 입혀서 학교를 보낼 거야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학교 갔다 오면 그 가구에 그 빨간 딱지, 압류라는. 예. 근데 이제 그게 부모님들이 되게 성실하게 벌 한 통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정말 부모님들이 열심히 사시니까 조금씩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외환위기, IMF가 오면서 그 대한민국 모든 아버지들의 그때 문제점 보증. 예. 그래서 저희 빚이 아닌 그런 빚으로 해서 집이 이제 다시 한번 완전 기울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빨간 딱지, 압류가 뭐야? 이러면서 막 사전 찾아보면 그때 이해가 다 가지도 않았지만은 그렇게 좀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제가 들어오고 조금씩 뭔가 정리도 하고 하면서 지금은 저희 집안이 많이 안정화가 된 상태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그렇게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그런 어려운 경험들을 하게 되면 어쨌든 좀 자신감도 잃게 되고, 나는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되나, 이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꽤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뭐 지금이야 잘 됐지만 그 당시를 잠깐 떠올린다면 어땠을까, 그 심정이. 아마 즐기지 않았을까요? 즐겼을 것 같아. 몰라, 들어봐야 돼. 내가 옛날에 못 해봤는데 나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당시의 심정, 당시. 솔직히 부끄러울 때 많죠. 남들은 새 교복 입는데 저는 헌 교복 물려받아서 줄여 입고 학교 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친구들 학원 다닐 때 저는 뭐 부유하게 뭐 그렇게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뭉쳐서 살다 보니까는 그냥 그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도 보이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뭐 한 4시간 잘게 한 5시간 잘 수도 있고 6시간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걸로 많이 위안 좀 삼고 좀 학교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걸 다 내색하면서 다니진 않았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주위에서 뭐 그걸 해결해 줄 것도 아니고 달라질 건 없으니까.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나름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들이 생긴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의 좀 컨트롤을 좀 많이 하면서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부연해서 좀 여쭙고 싶었는데, 사실 이제 요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그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가 왜 인사치레로 늘 꽃길만 걷길 바래, 늘 행복한 일길 바래요 라고 하는 인사를 참 많이 하긴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그러냐 이거죠.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혹은 뜻하지 않은 여러 삶의 난관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또 잘 극복해내느냐, 이겨내느냐의 정도를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의 삶의 경험이었다면 만만치 않은 상당히 큰 개념, 힘든 순간들이었을 텐데 그것을 이겨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회복 탄력성이 되게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도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가족과의 함께했던 힘 네. 그런 힘을 얘기하셨는데 그 외에도 본인에게 있어서의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이런 면이 그럴 때 참 괜찮았어. 너무 겸손하지 마시고 속 없는 거? 속 없는 거 무슨 뜻이에요? 맨날 찡찡대봤자 뭐 할 거예요. 네, 그냥 모르겠어요. 주위에 좋은 사람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제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이라는 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곳 피아골이라는 게 조금 다시 저를 좀 회복되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주위에는 이제 뭐 절도 있고 교회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바로 밑에 동네니까 뭐 크리스마스 때 가서는 교회에서 또 힘입어서 오고 초파일에는 또 절에 가서 힘입어서 오고 사람이네요, 사람이 그랬던 것 주는 같아요. 힘. 그러네. 네, 그 사람이 결국은 주는 힘. 주변 환경 네. 안에서 나와 어떤 상호작용 했느냐가 우리 이장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소장님께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많이 배워요. 회복 탄력성이란 단어를 저는 그 전에 그 어떤 역술인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역술이 아니 다 나오네. 네, 역술인이 교회, 성당, 뭐 역술인까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대성하고 있대요. 나 힘든데. 근데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역경은 역경인데 계단형 역경이야. 그게 그거야.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내려간 거 없지 않냐. 힘들었을 뿐이지.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계단형인 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말 끼워 맞추기 하시나? 생각을 했는데 회복 탄력성이네. 맞아요. 좋네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대부분 피하고 싶은 것이고 우리 삶이 순탄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바일 텐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충분히 인정을 할 때 어떤 고통이 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라고 그걸 저항해버리면 사실 더 힘들어져요. 그러나 just happen. 그냥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하고 툭툭 가볍게 그것을 인정할 때 오히려 좀 더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 역술인도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계단은 위를 보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난간이 있으니까 바로 보고 가야 되잖아요. 바닥만 봐야 되니까 그냥 그래서 오늘만 살자예요. 내일은 살지 말고 오늘만 살자. 오늘 최선을 다하자. 오늘만 살자. 내일은 없다? 내일도 있어. 아니 우리 이장님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장님 보면은 아까 보면 사람 하잖아요. 이제 처음 뭐 용기는 가족이 줬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본인 독립성도 있었겠지만 가족 일치성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도움도 있었겠지만 또 친구들도 있고 지인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뭐니 좀 가깝잖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우리 본인 우리 미선 씨 보고 이장님 보고 막 부러워하거나 또 이렇게 막 이제 컨설팅 이렇게 요구하는 친구들 없어요? 많이 있어요. 이제는 많이 진짜요? 있어요. 주로 어떤 질문들 많이 해요? 궁금해. 아까 그 말했던 저를 부끄러웠던 그 눈빛으로 봤던 친구가 요즘 제일 많이 연락 오는데요. 그 친구도 이제 취업이라는 걸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고 이제 또 다시 본인이 뭔가 창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 도시에서의 엄청난 좀 어려움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물어보죠.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이겨냈어?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나 시골로 내려가면 정말 비전이 있어? 할 거리가 많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주위에서 이제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사실 친구들이 생각했던 거는 시골이라고 하면 되게 뭐 일거리도 없을 것 같고 직장도 한정되어 있고 되게 낙후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도시는 굉장히 진짜 힘들잖아요. 오히려 저는 농촌보다 도시가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거기에서 되게 좀 방황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 안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뭔가 고향에서 하고 싶은데 용기가 잘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뭐 그런 비법보다는 어떻게 이제 좀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그런 저에게 좀 응원을 받고 싶어 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응원? 미선아 잘 지냈어? 왜 따르르 이랬어요? 미선아 잘 지냈어? 왜 전화 잘 못 받아가지고 미선아 나 요즘 고민 있는데 야 너 귀농할 때 할 걸 그랬어. 나이 드니까 무섭다 야 못하겠어. 어떡해.
쌤통이다 이러죠. 쌤통이다. 너 그렇게 나 많이 그렇지. 무시했잖아. 너희들 나 되게 많이 뒤에서 수근거리고 되게 많이 무시했잖아. 근데 너가 이제 이런 생각하니까는 진짜 쌤통이다. 예. 아, 근데 그래. 인간적인 첫 마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근데 돌아와. 여기 고향에서 너희들 감싸 안아줄 수 있고 정말 제가 해 보니까 정말 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계속 뭔가를 하고 싶어. 예전에는 진짜 내가 딱 여기까지만 할 거야라고 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정말 그 농업의 비전과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도 하면 뭐가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조금 돈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제 어느 그 임계치를 아, 넘어선 거야 이제. 여기서 박수 나와야 되겠다. 돈이 보인대요, 돈이. 네, 그래서 예. 오라고 오면 할 수 있어. 오히려 도시의 경쟁보다 여기가 훨씬 덜 치열하니 여기에서 좀 해보고 너무 또 고민하는 게 육아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교육하는 거. 도시에서만 왠지 시골에서 아이를 육아하면 내 자식이 뭔가 떨어지는 것 같아. 도시 아이들에 비해서 그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크는데 제가 학교 체험을 많이 가거든요. 네네. 도시에 있는 아이들보다 정말 자유롭고 여유 있게 그럼요. 그 교육 방법이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육아도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말고 내려와서 하라는데 가끔 제 몇몇 친구들은 넌 아직 아기를 안 낳아봐서 몰라. 나도 그 소리 자주 들어. 네가 뭘 아니? 난 알아. 그래도 나는 난 알아. 나는 소장님은 알아. 나는 미선 씨 우리 이장님보다 조금 더 나은 게 결혼은 해봤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그건 말 안 해. 너 결혼 안 해봤잖아. 너 결혼 안 했잖아. 네가 알아? 뭐 했는데 참 다행이다 결혼이라도 해서. 근데 이제는 이렇게 너 아예 안 나와봤잖아. 네가 길러봤어? 네가 육아를 알아? 에 대해서 할 말은 할 없지만 말은 없지. 야, 그 산 증인이 있잖아. 우리 부모가 시골에서 그치, 나서 나 그치. 이렇게 잘 키웠잖아. 간접 경험 있는데 뭘? 절대 안 져. 아니,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 그 처음에 십수년 전에 처음에 내가 이 피아골로 들어왔을 때 했을 법한 고민들을 지금 그 친구들께서 하고 계신 것 같아.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그때 15년 전에 할 고민이었으면 이제 15년 후에 할 거면 그때 빨리 하지, 그지? 그죠? 그럴 줄 알았나요? 그렇죠. 이렇게 잘 될지 몰랐지. 서로 다른 경험을 한 거죠. 그 친구들은 제가 도시에서 하지 못한 경험을 해봤고 저는 대신 고향에 있는 동안 또 그 친구들이 하지 못한 경험을 해봐서 서로 그게 서로 아까 잘했던 말씀드린 거죠. 선택과 포기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쪽 선택을 하면서 이 고향에서의 삶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 이장님은 또 그러면서 도시에서 약간 그런 또 다른 생활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 서로에게 걸맞는 선택을 하신 거죠. 우리 청년 이장 뭐 굉장히 많은 타이틀이 있잖아요. 네. 뭐 아가씨, 뭐 이장님, 뭐 이렇게 뭐 피아골 미선 씨,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우리나라 대통령님도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뭐 백종원 씨하고 뭐 이렇게 그 맛집 투어 하는 그 프로그램 있죠. 뿅뿅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그 와이프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SNS가 핫해요. 뭐 그런 특별한 계기라도 좀 있었어요. 뭐 이렇게 특별한 홍보 비법이랄지, 뭐 나를 알리는 비법이랄지, 아니면 나의 인생 철학이랄지, 그쪽이 인맥이랄지. 아니요,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솔직히 자신감 있게 묵묵히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일상을 그냥 자연스럽게 SNS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 소비자들하고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좀 알려지면서 그러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SNS는 막 저희 된장 뭐 1kg에 뭐 그런 뭐 판매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장을 담고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하는지에 그냥 저의 일상을 이렇게 늘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려지게 되지 않았나. 가치를 파시는 거네. 그러면은 한 15년 전에는 이렇게 SNS가 없었잖아요.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SNS 덕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럼 친구들한테도 좀 용기랑 좀 자신감을 한번 줘봐요. 이렇게. 지금, 왜냐면 시골에 있어도 이렇게 충분히 소통이 가능해. 15년 전에는 진짜 더 두려웠을 것 같아. 나 진짜 여기서 막 파묻혀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나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되게 두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뭔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 컨텐츠를 통해서 알릴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해보지 않은 젊은이들, 전과 후를 경험해보지 않은 청년들은 모를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일상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유용하게 소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SNS를 통해서나 뭐 이렇게 아까 뭐 일상을 보여준달지 나의 이야기를 해준달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뭔가 변화를 꿈꾸는 용기를 낼 수 있달지 뭐 이런 거? 예쁜 MC 선주 언니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잘 모르겠어. 계속 기억나는 질문을- 것만 네, 기억이 얘기하세요. 잘 안 나. 근데 이 말은 하고 싶어요. 저에게 과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힘든 일이 사실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왜 우리 집만 이러지? 막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는데 조금씩 제가 이곳에서 경험을 해보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나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청년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취업 고민 그리고 뭐 앞으로의 미래에 관한 고민들을 저는 이 친구들이 좀 그냥 다들 똑같이 우리가 일상 겪는 거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박사님도 그렇고 예쁜 MC 선주 언니도 그렇고 다 해왔던 경험들이죠. 저도 그 경험 속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책은 안 좋아해요. 책은 안 좋아하는데 솔직해. 그 경험이 곧 책일 것 같은데. 솔직해서 좋다. 네, 숲에서 자본주의를 껴안다라는 그 일본 6차 산업 사례집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창업이나 뭐 청년들의 그런 사례가 나오면서 나 혼자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니었고 이게 다 같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제 하면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만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거, 다 같이 똑같이 여기에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좀 우리 친구들에게 좀 말하고 싶어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책도 안 좋아하시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심리학적 통찰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때때로 개념보다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실제 저도 이제 상담과 심리치료를 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상담 과정에는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개인 상담하고 집단 상담이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 집단 상담을 마치고 나서 가장 도움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소위 치료적 요인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그중에 단연 으뜸이 뭐냐면 보편성이라는 게 있어요. 보편성. 그건 뭐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저 사람? 저 사람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그런 고민이 또 있었어? 그랬구나. 아이고 저 사람도 저래?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면서 아이고 깨소금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런 고민이 있는데 나도 그렇구나. 나도 이런 게 있는데 저 사람 그렇구나. 이걸 함께 느끼는 이 보편성의 원리가 작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상당한 안도감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혼자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 함께 나누고 이야기해 보면은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진짜. 그럼 그때마다 우리 소장님께 전화 드리면 돼요? 뭘요? 고민 있을 때? 봐서 하세요. 언제든지 기꺼이 받아주겠다는 약속은 못하지만 어쨌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번에 피아골 가보니까 그냥 가시면 되겠더라고요. 가는 길이 좀 복잡하긴 해요.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복잡한데 가면 뭐든지 현장에서 볼 수 있어요. 제품도 볼 수 있고 일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가족들하고 함께 살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그냥 현장에 있어. 따로 질문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삶이 그래. 그래서 질문이 필요 없겠더라고요. 가서 그래서 저희 굉장히 작전을 잘 짜서 찾아갔는데 그날 마음 놓고 우리 산수육 막걸리 그냥 무너졌죠. 그냥, 산수육 막걸리 무너져서 막걸리 한 잔에 무너졌죠.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로
그냥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찾아가서 어떤 질문을 들고 갈 필요도 없고 내가 가면 이 사람이 과연 나를 만나줄까? 이런 고민도 필요 없고 뭐 돈이 없는데 내가 가서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요. 공짜로 주시던데? 저희 차도 막 주시고 너무 이렇게 반겨주셔가지고 고민 들고 갔다가 행복해져서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럴 때 박수 치셔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음식도 너무 맛있었잖아요. 진짜. 아, 정말 맛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로 먹으면 이제 그날 보통 요즘 다들 카드 들고 사시죠? 현금 없으시죠? 근데 이제 현금을 좀 챙긴다고 챙겼는데 그날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이거 동계산을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했는데 보니까 현금이 남았대요, 세상에. 돈을 거의 안 받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인심도 후하니까 우리한테만 그런 거야. 아니야. 아닌 것 같더라고요. 편하게 오세요. 아니 편하게. 다른 분들 내가 봤어. 다른 분들한테도 뭐 이렇게 하시는 거 봤어요. 그래서 뭐 저희 막 어제 여기 포토존에 있던 미스진 걔 데리고 왔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봐드릴게요. 다녀오세요. 이러시고 걔 좋아해요. 여러분들 농업 전공했냐고요? 창업 전공했냐고요? 삐 대학에서 뭐 전공하셨습니까? 네, 애완동물학과 전공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생뚱하죠. 길이야, 진짜. 네. 여러분들 용기 내셔도 돼요. 근데 애한 거기서 이렇게 딱 그거 두려움 없었죠? 뭐래도 나는 할 수 있다 했죠? 왜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도 일하면서 사실 두려움은 있어요. 두려움은 있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뭔가 시도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더 두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늘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앞으로에 일어날 일, 그리고 그러한 것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도 하고 두려워하는데 그걸 생각으로만 하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막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되게 많이 속상해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들 앞에 말할 수 있는 게 경험을 해봤다는 거. 그래서 저는 좀 도전과 경험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왕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안 해보고 후회한다는 거는 그게 더 저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해봤으면 그럼 좋겠어요. 소장님 뭐부터 해야 돼요?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이장님은 행동파야. 행동파. 몸으로 직접 부대껴 보고 물론 100% 성공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꽤나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가 배워야 될 것들, 누려야 될 것들을 충분히 섭렵하면서 지내오신 세월들이 이미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일전에 저를 지도하셨던 제 스승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저질러라. 진짜로? 같이 한번 해보라고. 저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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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쳐라. 제쳐라. 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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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머리로만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지 말고 일정하게 내가 해야겠다는 뜻이 있으면 한번 저질러 봐라.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제쳐라. 그거 안 된 거 가지고 골머리 썩지 말고 제칠 것은 과감히 제치고 마지막에 누려라. 그 중에서 또 좋은 결과, 원하는 결과들이 나오면 거기서의 또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라. 이 3박자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러려면 이제 그 시작은 뭡니까? 결국은 저질러 봐야 되는데 아마 우리 이장님은 저지르신 것 같아. 근데 이제 무조건 저지르진 또 않았어. 많은 고민과 함께 이거다 싶은 순간에 저질렀고 그 성과들을 충분히 지금 누리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지르는 게 어떻게 보면 선택하는 거네요. 그것도 선택. 네, 맞아요. 저지르는 게 그러니까 뭔가 선택을 피하고 싶어서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뭔가 웅크리고 두렵잖아요. 미루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지르면서 그냥 선택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짚는 거네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하고 우리가 앞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선명하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계속 행동하기 이전에 내 생각들이 먼저 미래로 가 있다 보니까 함부로 저지르지 못하죠. 그것을 좋게 말하면 신중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이제 때로는 우유부단하다, 결정력이 떨어진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신중하시되 결정을 잘 하신 거지.
근데 맞아요. 좀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를 생각하기보다, 저의 경우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저는 좀 그런 게 좀 있는 그것도 거예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깨는데 저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다른 사람의 예, 시선. 예, 예. 아무래도 제일 먼저 깨야 되는 게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뭐 부자가 될까, 뭐 망할까, 뭐 이런 두려움은 없어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데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주변에서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바라볼까. 요거를 딜리트 하고 그냥 눈 감고 살고 귀 막고 살고 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는 것 같으세요? 어, 여러 대중들이? 예쁜 MC. 좋다. 예쁜 MC. 누가 안 불러주니까 저는 그 20년째 스스로 예쁜 MC라고 하고 다녔어요. 나 그냥 우리 선생님들 가방 들고 다니고 마이크 한 번도 안 잡아볼 때도 그냥 예쁜 MC였어요. 명함에도 예쁜 MC라고 파가지고 다녔어요. 아무도 안 파줘서 내가 팠어. 예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예뻐졌죠? 아니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 핸드폰에도 박선주하고 뒤에 예쁜 MC라고 써 있다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붙여놨더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안 붙여주실까 봐서 레터링도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박선주 예쁜 MC입니다. 이렇게. 효과가 있네. 저는 그랬어요. 소장님, 이건 내 개인 상담인가? 우리 일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재능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제품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제품인 뭐 이렇게 뭐 비하 발언은 아니에요. 저한테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인데 그랬을 때 사람의 시선이나 뭐 그런 데서 몸값도 만들어지고 뭔가 성장도 하고 하는데 그때 당시 그러더라고요. 저희 사부님께서 이쪽 일을 하려면 귀머거리 3년, 봉사 3년, 벙어리 3년 해야 내공이 쌓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일이 감정 노동인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해. 그리고 그것도 내생 못 하잖아.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세상에 10년이 지나면 이제 다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이제 9년, 10년 되면. 근데 또 시작이네, 그게. 그래서 요즘에는 그날만 살자예요. 그리고 본대로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들리는 대로 듣고, 대신에 그냥 내가 여기 담아두지 말자. 뭐, 요렇게 되더라고요. 맞나요, 요게? 맞아요. 진짜? 그거 뭐 스스로 우리 컨트롤 하시면 되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걸레에는 왕도는 없어요. 우리가 절대적인 기술이 있다거나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없죠. 자기 옷에 걸맞게 내가 내 마음 관리를 할 수 있다면 나의 취미 생활로 나의 특기를 통해서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 관리가 된다면 그것으로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재능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장님 같은 경우는 또 제품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이장님도 감정 노동이야. 여러 고객들을 상대하실 때 얼마나 소위 그 진상들, 예? 그죠? 혹시 뭐 기억나는 그 참 내 마음을 힘들게 했으나 내가 내색할 수 없었던 그런 좀 경우가 있었나요? 많았겠죠. 이제 사실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긴 하죠. 있는데 그냥 입맛에 안 맞으시면 제품 먹어보시고 안 드시면 되는데 왜 거짓말 다 드시고 나서 반품 요청을 하는 거지. 다 먹고? 왜 거짓말 다 먹고. 해줘요? 근데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사실은 안 해줘도 되기는 해요. 이게 그 구매자의 단순 변심은 저희가 안 해줘도 되는 건데 이제 또 회사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또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으니까 그걸 이제 또 감자 안고 가는 거죠. 감안하고. 신경 많이 그렇다고 해서 쓰시는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요즘 소비자들은 이런 분도 있구나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걸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이런 고객님들을. 그러면 다음에는 더 큰 고객님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한 템포 또 추스리면서 그러니까 회사나 사람이나 우리가 사회 안에서 누군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 맺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 그럴 때 이제 우리 안에서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고 속상한 일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죠. 저희 잠깐 채팅창에 글이 좀 올라와가지고 네네네. 우리 힐링 특구 기대합니다. 우리 정영준님, 오수진님 기대합니다. 정영준님, 소장님, 이장님 멋있고 예뻐요. 왜 저는 뺐어요?
저는 왜 뺐어요? 누구지? 네, 우리 이해나고님이 아름다운 이장님이 있는 피아골 가보고 싶네요라고 해주셨고, 이장님이 들려주시는 삶의 이야기와 소장님의 이론적 배경이 귀에 쏙쏙 들려. 왜 저는 뺐어요? 네, 우리 라야님께서 이장님의 삶의 이야기와 소장님의 이론적 해석이 공감이 가. 왜 나는 뺐어요? 아, 그래도 좋아요. 왜냐면 오늘 이 프로그램이 두 분이서 출연이에요. 두 분이서 출연이신데 가서 제가 막걸리를 좀 잘 마신다고 맛있더라고. 그래서 셋이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걸리 마시면서 또 톡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청년 이장님이 술을 못 하신대요. 그러니까 나이 어리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이 어리지, 또 여자지, 그죠? 저는 제가 잘 아니까. 그리고 그 등치가 큰 것도 아니지. 뭐 여자여도 또 등치가 좀 크달지. 뭐 이러면 막 이겨내기 좀 쉽잖아요. 뭐 뭐라고? 뭐라고? 아니 술을 주변에서 이 영상을 보면 악성 댓글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제 아는 술을 못 사람들이 마신다는 보면 말에. 아, 그때 마실 줄 아는데 안 마셨구나. 아 그럼요. 일이 안 끝나가지고 아? 네 그때 이제 못 어. 마신다. 다음에 일단 못 마시는 걸로 할게요. 일단 못 마시는 걸로. 악성 댓글은 각오하는 걸로 하고. 큰 키도 아니고, 근데 진짜 그 이겨내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겨내서 지금 이제 뭔가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단단하게 다져졌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다음을 또 생각을 이제 하게 되겠죠. 좀 이제 사업체를 키워나갈 것이냐, 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사업체를 더욱 키워나갈 것이냐, 아니면 내 이제 뭔가 가족과 사랑과 뭐 이런 것을 이룰 것이냐, 또 어떤 평범한 또 다른 것을 이룰 것이냐, 이런 선택을 이게 기로에 전혀 없나요? 혹시 있지 않을까 좀? 늘 생각하고 그렇지. 있죠. 오면서도 생각하고 자면서도 생각하고 대표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죠. 예, 여기에서 회사를 더 이렇게 많은 제품을 내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딱 이 상태에서 머물러서 갈 것이냐라는 고민도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저희 첫 번째 공장을 지으면서 아무것도 창고 하나도 안 지어본 상태에서 제가 100평이 넘는 이 공장을 지으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죠. 그러면서 두 번 다시 공장을 짓지 않을 거야라고 맹세를 하고, 이제 올해로 지금 공장 지은 지가 8년 됐거든요. 근데 내년에 제가 다시 또 증축을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많이 고민이 되죠. 지금 저희 직원들이 14명이잖아요. 저희 식솔들, 그리고 이 친구들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미래를 제가 이렇게 책임지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제가 느꼈던 게, 제가 이걸 또 선택한 이유는 청년들이 저는 농촌에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1명, 2명 이렇게 늘어나면서 여기에서 이 많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외롭지 않더라고요. 청년들이 함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농촌에서 봤던 이 비전과 가치를 많은 청년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할 일은 이 공장을 더 증축을 해서 더 많은 생산품을 만들어내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농촌으로 올 수 있게, 그리고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 농촌에서 하고 싶으면 저와 함께 이렇게 해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해서 방향성을 지금 앞으로 좀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저는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히 막 눈 머리 뜨고 우리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인데 보고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혹시 저희 지금 가면 잠잘 때 뭐 이럴 때 일자리 이런 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나요? 이런 거 궁금하죠? 거봐, 채팅창에 글 달라니까. 실질적인 거 물어봐야지. 여기서 확답 받으면 되지. 네, 실습생들 이제 궁금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들이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농촌의 문화가 잘 모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막상 창업을 하고 정착을 하려고 왔을 때 많이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농촌은 이거야라고 떠나버리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 같은 이런 시골에 있는 업장에 좀 뭐 실습생이 됐던 아니면 좀 경험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면서
본인들에게 맞는 걸 좀 찾아갔으면 좋겠고 지금 지리산 피하고 싶음도 직원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혹시 필요하면 저희 쪽에 와서 실습하면서 이게 내 분야에 맞다 하면 함께 저희와 함께 갈 수도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연락 주세요. 되게 커다란 품을 지닌 사람 같아요. 그 품 안으로 들어와라. 내 품을 더 넓게 준비하고 있으니 그 속에서 와서 머물다 가거라. 되게 이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저는 그 귀농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시골 같은 줄 알았어. 밤 되면 시커매가지고 한 5가구 살고 막 이런 집인 줄 알아서 일단 시골 하면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여기서 어디서든 나 돈 없어도 재워줄 수 있겠구나. 안전하겠구나. 여기는 뭐 뭔가 이렇게 풍류를 즐기면서 일 열심히 하면서 건강해지게 요로 가보면 알아. 가보면. 근데 올라가는 길에 좀 의심이 들어. 여기에 뭔 사람이 있나? 근데 그 의심을 잠깐 접으면은 큰 마을이 나옵니다. 예, 거기에요. 들어가면 그냥 밝은 하지만 미소.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어. 왜냐면 차를 안 가져오면 막차가 8시 되면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택시를 부르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서 자고 가야 돼. 난 나오기 싫던데 저번에 끌려 나왔어. 아까 그 응.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여러 사업적인 그 계획도 있었지만 그 개인사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연애, 결혼, 또 나만의 가정에 대한 어떤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어렵다. 그러니까 CEO로서의 모습은 너무나 크신데 또 그러면서 또 한 개인으로서 한 여인으로서의 삶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궁금해하신가 봐요, 사람들이. 네.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피아골 미선 씨 검색하면 연관 검색에 피아골 미선 씨 결혼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봤거든. 네, 저는 지리산하고 결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리산이 신랑, 섬진강이 애인. 신랑과 애인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낭만적인데 그래요? 지금은 제가 이 일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사실 결혼이라는 게 다 때가 있다고 하지만은 뭐 좀 더 있다가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더 하고 싶은 이 꿈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일에 집중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이 결혼이나 이런 생활을 포기했더라면 그 외에 그때 그 시간에 제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또 다른 쪽으로 영향을 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은 속이 타겠지만. 그러니까 또 장녀기도 하시고 그래서 동생들 먼저 시집 보내면 되지 뭐. 아무래도 먼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주요 과업들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은 혹시 좀 슬라이드 잠깐 볼 수 있을까요? 혹시 과업에 결혼도 들어가나요? 그럼요. 아우, 네. 저는 과업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를 잠깐 보여주시면 네, 여기입니다. 뭐 다 잘 아시는 이제 유명한 심리학자죠.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이제 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우리 사람이 그 삶을 사는 과정에서 이루어야 될 인생의 주요 과업을 2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과 사랑이거든요. 그걸 이제 요즘에 우리말로 말하면 일은 뭘까요? 취업이죠. 내가 어떤 직장과 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들일 것이냐,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것이냐, 요거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또한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누군가하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라고 보는데 이 2가지를 잘 하기가 특히 오늘날의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취업난에 허덕이다 보니 미처 내 가정을 꾸리는데 소홀할 수밖에 없고 내 가정을 꾸리고 나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다른 친구들은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가정 안에서 머무는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 2가지를 병행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근데 이제 우리 이장님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맥락에서는 대성공을 거두셨는데 한쪽에서의 아쉬움들을 어떻게 이제 할 거냐 이런 궁금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하면 골라봐요. 네, 슬라이더 접어주시고요. 네. 그러면 소장님은 둘 다 하고 계시잖아요. 고생하고 있죠.
예. 어때요? 예.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둘 다를 선택을 해라. 언제쯤, 지금, 뭐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가장 자연스러운 건 이제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본인들의 나이 연령에 맞는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순간들은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실제 저 같은 경우도 일이 너무 많다 보니 가정 안에 소홀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정을 내린 게 메인 잡을 한때 포기한 적이 있어요. 메인 잡을 포기하고 가정 안에 좀 더 충실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그 외의 일들에서 이제 더 많은 것들이 보상이 되면서 여태까지 살고 있죠. 근데 이것도 역시 여러한 과정을 거쳐면서 오는 현재의 결과일 뿐이고요. 그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보면 오늘날의 시대를 이제 편집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편집의 시대. 뭐냐면 한 사람의 성공을 보면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 사람의 성공은 그냥 그 순간만 있는 것 같거든. 근데 그 사람이 그 성공을 거두기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고난과 고통을 극복해 왔는가를 우리가 잘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짠 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한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도 때때로 환상을 갖죠. 나도 언제 저렇게 빨리 저 사람처럼 되나 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순간들도 있다. 그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은 아닐 것이고 그 속에서 겪어야 되는 아픔도 있고 희망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꼭 드려보고 싶어요. 갑자기 막 마음이 뭉클하면서 왜 내가 힐링을 받지? 나 청년 나이 아니죠, 그쵸? 나 청년 나이에서 빠지더라고요. 근데 다 그래. 우리가 청년이나 장년이나 거의 지금 비슷한 그런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청년은 현재 나이로는 청년은 아닌데 청년 시기를 거쳐왔잖아요. 그래서 청년 시기를 거쳐온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는 우리 피아골 미선 씨를 모시면서 그냥 쉽겠다. 청년들한테 쉽겠다. 네. 그렇게 보인다니까. 네, 정말로 너무 평범하게 저희 그때 여쭤봤잖아요. 특별함이 있었는지. 근데 평범한 학생의 평범한 그 학창 시절을 거쳐서 평범하게 대학 가서 그리고 대학 졸업 평범하게 그냥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 와 있는 거잖아요. 이제 물론 하면서 내가 책도 좋아하지 않지만 뭔가 공부도 하고 했겠지만 청년들에게 굉장히 쉽겠다. 정말 열심히 살지 않고 그러니까 막 나처럼 막 나 이걸 해야 돼, 이걸 꼭 해야 돼 이런 거 아니고 막 숙제처럼 막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막 흘러온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은 이야기만 했나? 네, 진짜 맞아요. 아까 결국은 지금 현재만 보더라고요. 저의 과정은 중요치 않고 지금 이제 저의 이야기가 되게 그냥 평온하게 이렇게 왔던 것 같은데 그 드라마에서 나왔잖아요. 뭐 피눈물 나는 역사를 썼다고. 정말 이 15년의 시간이 굉장히 길면 길었고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기까지 제가 뭔가 사업체를 이루기에 이걸 하기 위해서 자본금도 마련했어야 되고 또 뭔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뭘 하니까 해서 그 준비 기간이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사실 청년 나이에 그 5년이란 이 시간이 흘러갈 때 되게 많이 불안해요. 진짜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 길이 맞나? 이 불안감과 그 속에서 되게 남모르는 그런 사연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걸 그 어느 순간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오고 또 지금 제가 올해가 딱 회사 10년째 되는 해거든요. 10년째 왔지만은 아직 성공을 못 하고 있으니 더 불안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좀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너무 성급한 것 같아. 내가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빨리 이 안에 내가 성장해야 되고 안정돼야 되고 그 강박관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불안감을 친구들이 가져가고 있는데 저는 좀 충분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파봐야지만이 아파본 사람 마음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서 겪어보고 상처도 받아보고 힘들어 봐야지만이 이게 결국에는 큰 도움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좀 친구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성공 아직 안 했지만은 현재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친구들이 갔으면 하는 바람.
예. 그래서 달리 말하면 우리 시대가 자꾸 이제 조급해지는 시대인 거야.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되고 결과물을 내야 되는 그런 조급증을 조장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참조점들이 있어요. 안 봐도 되는 참조점들이 자꾸 우리 눈에 띄어요. 그게 바로 이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아이고 어느 지역에 누구는 이렇게 산다는데 내 친구 누구는 이렇게 살고 있고 사실은 안 봐도 되거든. 옛날 같으면 그런 거 우리 모르고도 살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주변 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우 나는 잘 가고 있구나 하면서 편안함을 느끼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죠. 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아유 저 친구 되게 부럽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조급해져 우리 시대가. 그 말 비교해요.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편집의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나의 편집된 보여주고 싶은 장면만을 이렇게 올려놓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편집된 그 편집의 시대에 넘쳐나는 편집된 모습들만 보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혼자 스스로 비교하고 혼자 스스로 뒤처지고 해보기도 전에 용기도 못 내고 이런 편집의 시대 좀 멋있네요. 네. 더 중요한 건 비교죠. 비교하지 않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비교하게 되면서 자꾸 이제 부러움과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그때 제가 하는 제 나름의 마음 관리가 뭐냐면 그 외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한테 좀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이 부럽다라고 하는 이 방향성을 나로 가져오는 거지. 그러면 나는 뭘 잘하고 있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러려면 또 전제돼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본인에 대해서 되게 좀 잘 알고 계셔야 돼.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떤 것들에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지, 어떤 것들을 싫어하는지 이런 자기 이해가 충분할 때 사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이니까 마이크가 안 무서운데 마이크가 되게 무서웠어요. 네. 그래서 뭐 아나운서 분들 보면 저는 좀 부럽잖아요. 뭐 기념식 사회에 막 부럽고 방송 부러운데 저는 그때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비교되는 거. 나는 잘 망가지잖아. 나는 대단한 거지. 나는 웃긴 춤도 잘 추고 뭐 나는 뭐 추리닝도 잘 입고 뭐 근데 아나운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 반듯해야 되고. 반듯해야 되지. 나는 막 통아저씨 춤도 출 수 있고 뭐 트로트도 부를 수 있고 뭐 품바도 할 수 있는데 나만의 장기를 잘 찾으신 거예요. 나 이걸 잘하는데 그 비교 우위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뭐 나는 표정 안 바뀔 자신이 있고 끝까지 잘 웃을 자신이 있는데 뭐 진행자한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어 막 이러면서 막 혼자 마음의 위로 삼았다니까요. 저도 참.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는? 저는 왜냐면 들을 때 언니인 줄 알았어요. 아까 아니 외모가 아니라 아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뭔가 아파봐야 아파본 사람 마음을 안다는 게 말씀의 깊이가. 많이 알기 때문에 다독여지는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계속 막 위로가 되고 내가 언니인데 제가 한참 언니거든요. 나한테 선주야 괜찮아. 예쁜 애 잘하고 괜찮아. 막 이런 막 따뜻함을 계속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동안에 그 얼마나 많은 그런 경우나 이런 고통과 막 노력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공이 느껴집니다. 옆에 막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뭔데 어떤 질문하셨죠? 멋있다고. 칭찬한 거예요. 멋있다고. 안 돼요. 요즘 저와 같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저와 같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만 뭐 특별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저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주위의 청년 농부들 보면 저처럼 이렇게 늘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고 있어서 꼭 저만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 있고 주변 환경의 여건이 또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또 본인이 또 조성하신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뭐 지금 뭐 편안하시죠. 제 댓글에 치유가 되는 토크 콘서트네요. 랑종님, 미스진 댕댕이 이용희 소장님 이야기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져요. 다른 청년들이 걷지 않는 길을 개척한 미선 씨 화이팅입니다. 아유, 내가 한마디 했다고 금방 넣었네. 예쁜 MC 선주님 너무 귀여우세요. 밝은 에너지 최고. 아니 아유, 그것만 위로- 읽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기 이 중에 제가 딱 이름 하나 골라볼게요. 시간이 약이냐고 우리 예나군님한테 내가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예나야 이렇게 언니처럼 한마디 뭐 이렇게 해줄 말 있을까? 우리 소장님도 시간이 약인가요?라고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우리 소장님 한번 시간이 약이에요? 어떻게?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시간은 약이 아니에요. 약이 될 수 없고요. 우리가 왜 깊은 아픔을 겪은 사람, 상처가 있는 자에게 위로의 말로 괜찮아, 좋아질 거야, 다 잊어버려,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져, 시간이 약이야, 얼른 하기에는 괜찮은 위로 같은데 그 사람의 현실은 시간이 약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 뭐가 약이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약이 되는 거죠.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보낼 거냐, 이런 것이고,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뭐 10수년, 20몇 년 전에 자기 삶의 이야기를 여전히 오늘을 사는 오늘까지도 여전히 영향을 주는 경우들을 보면 단순히 시간은 약이 아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분들과 만나면서 그분의 과거의 시간들을 같이 탐색하면서 어떻게 보내오셨는가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를 도와주는 게 저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자로서 살아왔던 저의 경험으로 보면 시간이 곧 약은 아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약이다. 이렇게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시간 잘 보내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신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장님께서 이제 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소장님하고 좀 같이 이렇게 똑같은 대답인데요. 시간이 가만히 있다고 약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가만히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마 금방 댓글 달아주신 분이 뭔가 본인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 질문이 나왔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상황을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다 똑같이 우리에게 이런 일도 있고 다 똑같이 힘들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친구야, 너만 아까 예나야, 너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너만 이렇게 외로운 게 아니라 우리 다 똑같아. 그래서 소장님 말씀대로 이걸 잘 우리가 한번 이겨내 보는 게 나는 좀 중요할 것 같아.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그래서 랑종. 랑종아 한마디 해주세요. 랑종님, 여기 아이디 같아 왠지. 네, 랑종님 힘내시고요. 사실 힘내라는 말이 힘이 될 수는 없는 건 알아요.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또 그냥 가만히 있어서 지나가게 하지 말고 뭔가 이 주어진 여기에 좀 최선을 다하면서 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해결이 되고 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힘내요. 힘내요. 얼굴 보고 말하고 싶네. 얼굴 보고. 우리 안에 웰빙 인지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그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뭐냐면 웰빙,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나의 인지, 생각, 신념이 뭐냐, 이런 것인데, 아마 우리 그 삶의 캐치프레이즈들이 하나씩 있을 거라고, 자기 안에서. 저 같은 경우는 치이고 밟혀 얼룩진 마음을 맑게 되살리는 샘물. 이게 이제 저의 삶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이제 이런 말들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다 명상을 하고 있으면 뭔가 좀 불편한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아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제 스스로 좀 리프레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는 웰빙 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자기 마인드를 가져가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책이나 이런 사회적인 어떤 자극 속에서 여러분에게 그 지침이 될 만한 그런 문장들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것도 웰빙 인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저도 캐치프레이 있는데 뭡니까? 궁금합니다. 부담스러울 것 같아. 나까지 하고 나면 있을 것 같아. 저는 지금 이곳에서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지금 이곳에서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아까 그 말로 똑같네. 오늘만 살자. 네. Here and now. 오늘도 너무 길어. 지금 여기서 행복하죠. 여기서. 일맥하네요. 네. 어떠세요? 우리 어느덧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벌써요? 네, 시간 빨리 가죠. 지금 혹시 이름 좀 불러주세요 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 또는 우리 미선 씨 청년 이장님께서 아마 공감 토크 어떤 멘트든지 해주실 것 같거든요. 확인하라고.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지수용 김지수래. 지수용 지수 손들어. 앞에 현장에 계시던 분이네. 네. 우리 지수한테 한번. 지수는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회사 퇴사하고 알바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대학 진학하셨죠. 회사를 먼저 다녔고 그 다음에 대학에 진학을 했고 뭐 퇴사도 하고 지금 이제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할지를 찾고 있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현장에서 기획 일을 하자고 꼬시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기회는 널려 있다. 여기 우리 2021년 광주 청년 주간에 청년 그 정책 부스 마켓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으니까 와서 실제로 활동을 해보면서 뭐든 해보자. 해서 현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지수에게도 한마디 좀 부탁해도 돼요? 이장님? 이번 이장님 네. 지수용? 지수 불러달래. 지수용? 지수용? 누구한테 듣고 싶어요? 누구한테 듣고 싶어? 두 분 다. 아우, 욕심쟁이. 조남에 용자가 들어가시잖아요. 지수. 김지수. 용은 뭐야? 지수용. 닉네임. 지수의 용. 저도 이름이 용희거든요. 그래서 반가웠는데. 요 귀여움의 표시. 귀여움의 지수용. 표시. 용. 여기 지수용 이거야. 이장님 먼저 한 말씀. 네, 지수야. 예쁜 선주 언니 말대로 기회는 되게 많이 열려 있어. 근데 그거를 너가 어느 그러니까 짧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 나는 많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런 경험을 통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서서히 정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리고 그 과정 동안 지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앞으로 우리 앞날이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 마라톤 굉장히 길잖아. 그 긴 시간을 되게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느 순간 목표를 설정하고 정말 단계별로 지수가 설계를 잘 한다면 충분히 우리 지수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다음에 피아골에 와. 막걸리 한잔 하게. 마지막 말이 제일 와닿는다. 나도. 같이 가요. 나 운전 잘해. 나 잘 마셔. 그러면 우리 저도 한 말씀. 네. 반갑습니다. 지수님. 우리 이장님 하신 얘기를 좀 더 덧대서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지금 이제 작곡하셨습니다만 스티브 잡스가 있죠. 애플을 만들었던. 그 사람이 했던 여러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한테 참 지침이 되는 말이 하나가 뭐냐면 인생의 모든 점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순간이 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흐른 데에 보면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기서 하는 경험이 맥없이 아무 맥락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의 내 삶으로 가면 어떻게든 연결이 돼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지금 무엇을 하더라도 지금 나한테는 좋은 밑거름일 거야.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으로 가셨을 때는 굉장한 고민과 선택을 하셨을 텐데 내가 이 선택이 과연 잘한 걸까라고 하는 자기 의심이 있다면 이제 살짝 좀 내려놓으시고 지금 한 선택에 있어서 내가 아까 말한 누린 것들을 좀 충분히 누리시면 좋겠다. 못 누릴까 자꾸 아쉬워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도 한마디 해야지. 나는 지수가 지수하다. 지수가 지수했어. 잘하고 있어요.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인사 나눌까요? 예. 끝났나요? 아쉬워. 이제 좀 할만한데. 이제 우리 다음 그냥 우리가 계속 할까요? 네, 감사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 쓰면서 저 역시도 약간의 고민이 있었죠. 내가 과연 어떤 말씀들로 우리 이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지난 근 한 달을 마음속에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쨌든 오늘 함께 나눈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가요? 미모순으로. 인정. 네, 사실 많은 고민이 되는 자리였어요. 이 자리가. 예, 제가 만약에 성공을 했더라면 참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더 힘이 될 텐데 아직 그러지 못한 제가 과연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경험상으로 가장 그 큰 정보는 경험자의 실 이야기가 가장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나마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하는 고민 저도 똑같이 하고 가고 있으니까 힘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오늘 다 가져왔어요. 다 이룬 사람이에요. 저는 2021년 광주 청년주간 바로 이 무대에 이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진짜? 네, 이 모습 이대로. 저 오늘 그 3일 동안 방송 계속했었거든요. 근데 저 오늘 첫 출연이에요. 정말로. 우리 여기 강다혜 아나운서님 계시니까 또 밖에는 또 다른 MC님 계시고 또 전부 하고 저 오늘 첫 출연이에요.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그쵸? 맞죠? 네, 맞죠. 정말로. 너무 감사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기다려서 이렇게 정말 저희 오늘 잘했죠? 네, 저희 최고였죠? 그럼 저희 어른이 어른했다? 이렇게 말할까? 미선이가 미선이 했다. 네, 그럼 미선이가 미선이 하다 이렇게 한번 해줄까요? 네,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미선이가 하면 여러분들이 미선이 하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요거 다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뭐 BTS가 BTS 했다. 그에 걸맞는 어울리는 자랑스러운 멋진 행동을 했을 때 해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미선이가 하면 미선이 했다. 미선이 하다. 하고 있다. 하다로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2021년 광주 청년주간 미선이가 미선이 하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시간 금방 간다. 네, 여러분 보는 내내 즐거우셨죠? 네, 저도 보는 내내 웃음이 정말 끊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정말 그런 많은 말씀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에도 정말 너무 힐링이 됐다고, 정말 최고였다고 라야님께서도 남겨주셨고, 오수진님께서도 인생의 선배님들의 이야기가 너무 치유되고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미스진 댕댕님께서도, 또 랑종님께서, 오수진님께서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댓글로 소통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마음 치유 공감 토크를 진행해주신 멋지신 이용희 소장님, 그리고 아름다우신 피아골 김미선님, 또 너무 예쁘신 박선주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후에 이어지는 시간은 스몰 데이터 콘테스트입니다. 네, 빅데이터가 아닌 스몰 데이터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신 만큼 정말 기대하셔도 좋으니까요. 네, 광주 청년TV 시청자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